자, 교재는 302페이지 피시면 되시고 중간에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제가 안 풀어드려도 꼭 푸셔야 해요. 네, 꼭 푸셔야 되시고 저희가 ERP 시험 일정까지 이제 맞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문제를 지금 안 풀어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꼭 풀어보실 것.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셔도 되고. 자, 그럼 교재 피셨으면 우린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얘기할 때도 일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만 하고 가시면 돼요.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신고 납부 절차는 신고 납부라는 부분하고 이 신고 납부 중에 환급이라는 부분이 등장이 돼요. 그러면 이 환급에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기 환급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환급을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환급은 며칠 만에 들어오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예정 신고와 납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별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6개월의 단위로 정리가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그 6개월의 절반을 나눈 걸 우리가 예정 신고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럼 그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 그리고 7월부터 9월에 대한 그 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면 우린 무엇 하셔야 된다. 정리하셔서 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그러니까 과세 기간 종료일이겠죠. 그 종료일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우린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각 사업장에 있는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무엇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와 납부를 달리 가지 않아요. 신고의 기한과 납부의 기한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일기 예정의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25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인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기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이겠죠. 네, 법인 사업자. 자, 이전 강좌에서 제가 예외 규정이 들어올 거다, 예외가 생길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예외가 생길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 일반적인 경우에 예외가 생긴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화면을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봐도 법인 사업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무엇하면 영세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영세법인은 무슨 부분? 신고가 아니라, 자, 신고 납부였어요. 신고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무엇할 수 있다? 예정 고지가 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이다? 1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 자, 2020년도 기준세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세법인은 예정 고지에 의해서 우리는 납부를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바뀌어갈 예정이고요. 자,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는 예정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우리 무엇 할 것이다? 과세 당국이 직전 과세 기간에 냈던 납부세액의 몇 프로? 50%. 자,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 줄 겁니다. 그래서 50%의 한 부분. 자, 그리고 이 50%에 대한 고지서 발부될 때 여러분 1,000원 미만인 단수가 있으면요. 그 단수는 버린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지서가 나오면 1,000단위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과 1과 10은 없다. 우리 111자리는 공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고지서 발부할 때 과세당국이 해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언제까지 한다? 우리 예정 신고가 과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잖아요. 똑같이 납부 일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함. 결론적으로 우리는 1기는 4월 25일, 2기는 10월 25일까지 무엇해라? 고지 납부 꼭 해라. 그리고 법인은 예정 신고 납부를 꼭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자, 개인 사업자인데요. 개인 사업자인데, 자, 예정 고지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고지서의 금액이 너무 소액이면 우리는 무엇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고지서를 발부 안 하겠대요. 자, 그러면 그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의 금액이 얼마이냐? 자, 예정 고지에 의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이라면 무엇하지 않겠다.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겠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소액이어서 징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액부 징수라고 하거나 소액 징수부라고 하거나 자, 근데 이게 우리 세무부터는 소득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소득세도 고지가 있어요. 사업자들은. 그러면 그 소액부 징수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고지서, 예정신고에 대한 중간 예납에 대한 고지서 발부가 돼요. 법인은 중간 예납을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 금액도 얼마이다? 30. 그러니까 소득세도 30, 부가가치세도 30이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우리는 징수하지 않겠다. 그 기준 금액이 오고여서.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우리 무슨 부분 예정 신고 기간에 무엇을 했다라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다라면 네, 그 부분 또한 징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예를 좋아합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신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위의 내용처럼 예정 고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무엇이다?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예정 신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예정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 무엇하는 것이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강제 조항은 없어요. 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제성을 띠는 게 있었어요. 한 4년 전,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고지가 원칙. 다만 당신이 하고 싶다라면 할 수 있어.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 사유였을 때예요. 그럼 1번의 사유는 회사가 휴업 상태이다. 회사가 사업이 부진하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휴업은 매출이 없겠죠? 자, 사업이 부진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를 계산해 봤더니 저는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좀 잘 됐거든요. 사업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냈던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500만 원에 50%를 지금 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50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년도 사업이 부진해서 그 예정 신고 기간에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5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해봐야 한 70이나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공급가액은 한 700 정도 되는 거고 납부세액은 그냥 70, 이런 매입세액은 없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 250을 내고 싶겠어요, 여러분? 70만 원 내고 싶겠죠. 그쵸? 자, 그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근데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70이 되면 하면 돼. 250보다 적으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자, 뭐라고 얘기냐면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이 데이터를 뽑아내지 않으면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라면 당신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 사업자인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무엇 하겠다? 난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자, 조기환급도 본인이 마음대로 받지 못하죠? 네, 이 부분도 규정이 정해져 있죠. 딱 3사람밖에 못 들어요. 그 3사람이 아닌 사람은 조기환급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의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자, 확정신고와 납부. 자, 확정신고와 납부는 여러분, 우리 4월부터 6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자, 그들을 확정신고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도 똑같이 무슨 부분? 과세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무엇하면 돼요? 우리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예정하고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부가세 신고할 때 1월 25, 4월 25, 10월 25,
저 뭐 하나 빼먹었을까요? 7월 25일. 자, 그렇게 날짜를 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겠죠, 여러분. 다만 우리가 조심하실 건 폐업하는 회사예요. 자, 폐업하는 회사는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일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무엇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자, 이게 글로 보는 게 어려우면 우리 앞에서 과세기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까지 다 보여드렸죠. 네, 그런 강의들을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슨 부분? 다만 짜증 볼게요. 다만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나는 조기 환급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였다라면 무슨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우리 예정 신고한 거와 조기 환급받고자 신고했던 부분은 무엇해라? 빼고 신고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인이었다. 그럼 이런 법인은 예정 신고가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인이 확정 신고를 하면 나는 며칠부터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요 과세 기간에 발생된 과세 표준과 무엇에 대한 부분,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 또는 환급세액이 있으면 환급세액에 대한 부분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일기 예정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벌써 이 사람은 이미 무엇했다? 이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사고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시험은 이 글 그대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 요 글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만자만 가지고 가시면 실질적으로 시험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는 참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땄는데 이제 가서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가? 우리가 너무 법인에 집중했어요. 자, 우린 현재 요즘엔 여러분 법인과 개인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규모에 관계없이. 자, 그랬더니 회사에 갔더니 우리는 개인 사업자도 있더래요. 문제될 건 없죠, 여러분. 사업장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개인의 부가세 신고를 하시라고 했더니 확정 때만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과세기간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입력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신고를 그냥 끝내놔요. 그럼 여러분 개인은 예정 고지였잖아요. 그쵸? 그럼 개인은 나는 예정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언제 3월 30일에 대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작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고지서로 냈으니까. 이외에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이해되셨을까요?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건 누구의 관점으로 일을 하는지 꼭 보실 거. 그래서 개인이었다라면 난 예정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확정 신고하는 시기 7월 2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자료를 입력하실 때 과세 기간을 입력하실 때 반드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우리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 1기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2기는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글씨로 내면 안 틀릴 것 같은데 우리가 법인으로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글로 나올 때 이런 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납세 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무엇하고 있다? 함께 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땐 관세도 내고 개별 소비세도 내고 주세도 낼 수 있고 교육세도 낼 수 있고 환경 에너지세도 낼 수 있고 그럼 이거에 과세의 과세격액에 포함된 금액이 몇 프로? 10%의 금액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죠. 자, 이런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납부서가 한 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부가세 얼마, 관세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다 같이 써 있어요. 그거로 같이 냅니다. 그거 글씨로 준 거예요. 당연히 신고 납부했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관장한테 무엇했고 납부를 하고 그리고 세관장은 그걸 어디에? 세무서에
그들이 다시 정리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자, 세관장은 무조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그럼 다 징수하느냐? 아니더라. 자,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법의 요건에 충족하는 누구이며 중소기업이거나 중견사업자였다라면 자, 이건 법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자, 그 사업자가 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신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광에서 수출을 하더라. 그렇게 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무슨 제도가 있다?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부유예를 하려면 본인이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당신의 과세관청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냈을 때만 납부유예가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몇 번 난 10-1번 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10번은 일반 매입자리였고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자리였어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그런데 그 중간에 10-1이 있거든요. 그 10-1이 납부유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근데 요거 한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죠. 자, 요 부분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우리 구분하지 않고 전체의 과세 기간으로 할 겁니다. 자, 1기, 2기는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서 우리 3개월씩 나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끝나는 날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자, 요 끝나는 날짜를 과세기간 종료일. 자, 앞에 시작하는 날짜를 과세기간 개시일. 자,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셔도 벌써 앞에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서 뭐 특수한 부분은 없어요. 자, 이제 환급 얘기를 할게요. 자, 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는데 무엇하였다? 금액이 음수로 나왔다. 자, 세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음수라고 하지 않고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초과했던 부분은 실제 내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 내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세당국은 사업자한테 무엇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자? 환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환급은 어떻게?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무엇되어 있다? 나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무엇 하면 될까요?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 보죠. 자, 일반 환급. 여러분 일반 환급은 우리 실질적으로 과세 기간이 끝나야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때는 아예 환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과세 기간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다? 확정 신고예요, 여러분. 확정 신고 기한 경과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1기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에요. 이 날짜 경과 후 30일이라는 거고요. 2기는 우리 언제이다? 1월 25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확정신고 글씨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한테 무엇하겠다? 돌려주겠다. 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얘기는 우리 예종신고 기간에 대한 일반 환급세액은 우리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무엇한다? 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정, 신고, 무엇이 있으면 환급세액이 있으면 우린 무엇한다? 확정신고서에 제가 뭐를 입력하라고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마지막 자리가 음수로 나와 있다고 이 자리에 음수로 치면 안 되거든요. 가끔 음수로 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뭐로 넣는다? 양수로 넣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 그래서 양수로 입력을 여러분이 직접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얘기를 앞에 과세표준쪽 수업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환급은 끝났어요, 여러분. 30일 글씨 잊어버리지 마시고 확정 글씨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조기환급. 자,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보시면 각 과세기간별. 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확정의 과세기간인 7월 25일에 신고하는 거, 1월 25일에 신고하는 거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별 3개월이네, 여러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월 25일과 10월 25일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정 때도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 때도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기환급 기간별로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매월이라는 거예요. 자, 매월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 12번 신고할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월에 과세기간 자료를 취합해서 나는 며칠에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서 환급받겠다. 자, 2월 단건 언제요? 자, 다음 달 25일까지인 거니까 3월 25일에 신고해서 환급을 받겠다. 이렇게 매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매 2월을 할 수도 있다. 자, 이 매 2월이 문제예요. 자, 매 2월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더니 매 2월. 그러면 1월과 2월을 묶어서 나는 언제? 3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환급받고, 그리고 3월과 그리고 언제? 4월을 묶어서 우리는 5월 25일에 신고 환급받고.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1월과 2월을 묶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3월 한 달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한 달을 언제? 4월 25일 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과세기간 안에서 이게 달을 엮을 때 여러분 기간의 중간에 나뉘었잖아요. 그 나뉜 달을 묶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간 부분. 근데 이런 분도 있긴 해요. 지금 내가 1월 달 거 한 달을 무엇하였다? 자, 나는 1월 달 한 달 거만 2월 25일 날 신고해서 환급 받았다. 그리고 몇 월? 난 2월 달 하고 몇 월을 3월 달 걸 묶어서 나 4월 25일 날 신고 환급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매 2월이라는 건 지금 두 달을 묶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뭐 마음대로 두 달을 아무 때나 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나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 2월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1월 달 한 달을 먼저 들어가고 후퇴 뒤에 가서 2, 3월을 묶어서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데 조기환급 사유 중에 여러분 설비자산 취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공장 설비를 싹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매입 금액이 20억이다. 자, 그럼 부가세는 얼마예요? 2억. 한꺼번에 갑자기 2억이 묶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후퇴요. 우리 예정신고라고 하는 기간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엇하는 게 빠를까요? 우리는 1월 달 것만 정리해서 2월 25일 날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월 신고하는 저 12번은 무역업이 저걸 정말 많이 해요. 무역업들. 그래서 무역업은 매달 신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고가의 물품들을 수출하게 되면 매월 신고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이런 기간에 대해서 우리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기한 또는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에 해주겠다? 15일 이내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부분? 일반 환급은 요 글씨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기환급은 확정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정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는 매월, 매 2월도 있기 때문에 이 조기환급 신고기한이라는 용어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오답으로 복수답안 인정됐을 때 출제위원이 뭘 실수했냐면 조기환급 용어를 안 써주고요. 확정과 예정만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까 무슨 부분? 이 조기환급 때문에 매월과 매 2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번복을 못해요.
그래서 복수답안 인정이 되기도 하고 뭐 다맞았음 처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용어가 같이 다닌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출제자들은 이 용어만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이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런 용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자, 그럼 조기 환급에 대한 사유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대상. 자, 그러면 조기 환급 사유는 지금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자, 이 사유가 아니면 조기 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 그럼 여러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과 우리 기타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금액이 있으면 자, 내가 지금 환급을 받는 게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세율 때문에 조기 환급 받는다고 해서 지금 매입세액 부분이 그 영세율 매출하고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날의 금액만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사업설비를 무엇하면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중축하거나 그러면 얘는 뭐로 들어가요, 여러분? 유형자산이요. 네, 유형자산이 고가들이 많죠. 특히나 기계들. 자,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회사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무슨 부분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거 서류가 다 있겠죠? 네, 영세율은요.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 서류가 부가세 때 따라 들어갈 거고요. 사업 설비는 뭘 낼까 여러분?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란 서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서류가 또 근거 서류 작용이 돼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서류가 있어요. 별도로 서류 내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유만 해당이 된다. 자, 조기환급 방법은 앞에 벌써 기간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간별로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그때 신고해서 무엇 할 수 있다? 15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또는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무엇 할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그 날짜로부터 우리 15일 이내에 무엇 할 수 있다?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했던 이 파트는 여러분 누구 기억하셔라? 우리 개인사업자 고지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30만 원 미만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기환급에 대한 부분에 일반환급하고 비교하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기환급 사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